네, 이 기사만 봐도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죠.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된 경찰의 실탄 발포로 이 피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.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? 일단 피의자가 이 흉기를 들고 시민을 쫓아가다가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향해서 이 실제로 흉기를 휘둘러서 심각한 부상을 입혔어요.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고 중상해라든지 심하면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. 물론 만약에 이미 항복한 현행범한테 테이저건을 발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탄을 쏘는 건 당연히 과잉 진압에 해당이 되겠죠.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. 피의자가 계속해서 흉기로 이 출동한 경찰을 위협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걸 휘둘러서 경찰관을 다치게 했으니까요. 물론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피의자의 행동을 보면 애초에 의도 자체가 어떤 단순 절도나 폭행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강도라든지 아니면 또 여성분을 쫓아갔으니까 중상해, 살인, 이런 좀 중범죄의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이긴 하거든요. 흉기를 소지한 채로 일단 일반 시민을 미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서 또 흉기를 휘둘렀잖아요. 결국 이 경찰관은 이미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진압을 해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죠. 이번에 실탄 발포가 정말 규정에 맞는 거였나요? 이 해당 경찰관이 그 매뉴얼에서 벗어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일단 이 피의자의 행동은 명백하게 좀 치명적 공격이 단계였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은 규정상 어떤 총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강한 힘으로 제압도 가능할 수 있었거든요. 이걸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. 게다가 이 실탄 발포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. 물론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 좀 피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게 과잉 진압 아니냐, 과잉 방위 아니냐 이런 여지가 있지만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좀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부터 실탄을 쓰지는 않은 것 같던데 어쩌다가 실탄 발포까지 된 걸까요?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정말 매뉴얼을 최대한 철저히 따랐다고 보여지거든요. 먼저 일단은 구두로 경고도 했고 그 다음으로 테이저건, 그 다음으로 공포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탄을 발포한다는 이제 명확한 단계를 밟은 상태였어요. 더군다나 이 테이저건이 두꺼운 옷 때문에 발포를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바로 그렇다고 해서 실탄을 또 발포를 한 게 아니고 공포탄까지 시도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경찰봉이나 체포수를 사용하려면 좀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피의자가 이미 너무 흉기로 가까이 다가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경찰관 입장에서도 더 피의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.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그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? 일단 법원은 이 방어 행위가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시에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.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관이 그 범인의 흉기에 크게 다친 상황이었고 이 피의자가 계속 흉기로 공격을 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탄 발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이런 당시에 급박하고 어떤 위험한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경찰관의 어떤 과잉 진압이라든지 과잉 방위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. 일단 해당 경찰관이 흉기 공격으로 입은 부상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좀 위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테이저건이랑 공포탄도 절차대로 다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실탄 발포는 사실 부득이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죠. 하지만 아무래도 그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지 그리고 조사는 좀 엄격하게 진행이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. 하지만 경찰관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을 했다면 그 당시 상황에 좀 어떤 급박함, 급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경찰관이 대퇴부를 겨냥했는데 상반신을 맞췄다는
않았다는 경찰 주장을 이거를 과연 믿을 수 있는 주장일까요? 물론 당연히 좀 논란은 될 수 있죠. 이게 제대로 조사를 했냐, 뭐 어느 정도 다가왔을 때 실탄을 정말 대퇴부를 향해서 쏜 게 맞냐, 아니면 상체를 향해서 쏜 게 맞냐,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, 만약에 이 기사의 내용대로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내가 하체를 겨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쪽에 맞은 거라면, 이 부분만 좀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이건 역시도 당시 상황이 좀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. 특히나 이제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는 건 피의자가 계속해서 경찰관한테 다가오고 있었다는 의미니까 경찰관이 충분히 또 조준할 어떤 시간적 여유가 당연히 없었겠죠.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 총구가 약간만 틀어져도 명중 위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. 사람같이 또 움직이는 상대를 향해서 발포를 하는 경우는 더 그렇겠죠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상반신을 겨냥을 했다기보다 급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조준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, 법적 판단은 또 결과만이 아니고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. 무엇보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부디 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